김영훈의 두뇌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회적 유대감을 돕는 신체놀이입니다. 마우스들은 보통 집단에서 한 마리의 수컷이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어린 수컷, 마우스들은 우두머리 마우스의 공격을 받지 않고 집단에 합류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신체놀이 없이 자란 마우스들은 다른 마우스에게 공격받지 않는 방법을 터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집단에 합류하기 전에 신체놀이를 했던 마우스들은 하던 동작을 멈춤으로써 공격 표적이 되는 걸 피하는 법을 빨리 익혔습니다. 하지만 놀아주지 않은 성체 마우스들하고만 자란 마우스들은 동작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두머리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어린 마우스들이 위험을 피할 수 있게 안전한 단을 마련해 놓은 실험실에서 놀이 경험이 있는 마우스들은 안전한 단을 찾아냈지만 경험이 없는 마우스들은 단에 이르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원숭이 집단 연구에서도 다른 원숭이들과 놀지 못하고 자란 원숭이들은 다른 원숭이로부터 사회적 메시지를 읽지 못하는 바람에 싸움도 더 많이 하고 상처도 더 많이 입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나 성인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사회적 신호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레슬링이나 신체 놀이를 할 경우에 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력이 향상된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초등학생 남자아이들이 한 학년 동안 쉬는 시간에 신체 놀이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아이에게서 장난감을 빼앗으려는 아이의 그림과 엄마의 꾸중을 피하려는 아이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문제 해결 방법을 가능한 많이 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신체놀이를 가장 많이 한 아이들이 가장 많은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신체놀이와 사회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최초의 놀이 친구입니다. 껴안아주고 노래 불러주고 부드럽게 안아서 흔들어주고 말을 걸어주고 깍꿍 놀이를 해주는 부모는 사랑과 믿음이라는 사회적 유대감을 아이 마음속에 심어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하면 부모는 아이 곁에서 세상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격려해주고 반응해 주어야 합니다. 신체 놀이는 가족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의 사회적 유대감을 쌓는 데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순서를 기다리고 물건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고 의견 충돌을 해결하고 사회적 눈치를 파악하며 우정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요한 사회성을 갖추게 됩니다. 브라운은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놀이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합니다. 아이들은 신체 놀이를 통해 사회적 기술들을 연습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타협하는 법, 집단 활동하는 법, 융통성을 발휘하는 법 등을 놀면서 배우고 이 적응력과 융통성은 커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브라운은 연구를 통해 공정함, 정의로움, 공감 능력 등의 자질을 키우는 핵심이 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놀이의 결핍은 뇌 발달 및 사회화에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들은 휴식 시간을 잘 이용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노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 놀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을 만나보았자 하는 일들은 뻔합니다. 어려서부터 노는 것에 대한 철학이 없었으니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주의를 기웃거리거나 그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게 고작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번에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아이들을 뒤흔듭니다. 아빠는 다음의 원칙을 가지고 신체 놀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첫째, 신체 놀이를 할 때는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 시간 동안 놀이를 하세요. 놀이를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 시간 동안 하면 아이의 뇌는 놀이 맞추어 준비를 합니다. 따라서 훨씬 더 집중력 있고 열정적으로 놀 수 있습니다. 놀이를 시작할 때는 항상 시계 앞에 서서 끝날 시간을 미리 알려줍니다. 끝나기 5분 전에 놀 시간이 5분 남았음을 알려주면 갑자기 놀이가 중단되어 느끼는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둘째, 아이를 뒤따르며 마음을 반영해 주세요. 아이를 발자국 뒤에 따라가며 아이의 말과 행동 집중하고 눈으로 쫓고 입으로 읽어줍니다. 공감적 경청의 형식은 군화입니다. 부모의 반응을 최소화하고 아이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셋째, 아이의 이야기를 만들도록 격려하세요. 아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며 놀이를 제안할 때 부모는 아이가 쓴 대본에 따라 충실하게 열정적으로 연기하며 아이의 놀이를 따르세요. 부모의 이야기가 아이의 이야기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아이가 만든 이야기에는 아이 마음의 주제가 들어있게 마련입니다.
아이의 놀이를 통해 아이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넷째, 아이에게 주도권을 주세요. 부모들은 아이와 함께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이 놀이나 활동의 주도권을 아이에게 주면 그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이에게 주도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주도권을 뺏어오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활동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주도적입니다. 다섯째, 적절한 상호작용으로 정서를 인식하고 감정 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려면 부모가 아이에게 공감하거나 아이의 감정을 부모가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신체 놀이를 통하여 얼굴을 마주하면 안아전두피질이 상대방의 감정적 신호와 사회적 단서를 처리하고 적절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편도체에 넘깁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감정의 조절이나 행동의 통제도 이루어져 사회성이 발달합니다. 신체 놀이를 하면서 아이에게 공감하고 감정적 반응을 하다 보면 평소에 감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문제 해결책이 떠올라 감정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여섯째, 적절한 제한과 위험 관리는 필요합니다. 아무리 아이가 주도하는 신체 놀이 시간이라고 해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해, 타해, 기물파손입니다. 아이로 인해 고통이나 공포심, 불편함을 느낄 때에는 무조건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제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